주식 때문에 결혼하려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주식 떠난 지 어느덧 2달이 되어가네요. 참, 주식하지 않고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매일 같이 편하게 돈을 벌려고만 했던 제 자신을 매일 반성하며 지냅니다. 주식 때문에 결혼하려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조그만 가게마저도 폐업하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강에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미친 듯이 뛰고 걷고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빚쟁이로 만들었던가? 한참을 걷다가 힘들어서 벤치에 누워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자. 처음으로 다시 부딪히자. 세상과 헛된 욕망과 투기, 모든 걸 다 차근차근 시작하자. 그리고 그날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젊은이, 생각이 깊어 보이네.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살아보니 나도 젊었을 때는 인생이 단거리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뛰었지만 살아보니 아니더군요. 인생은 장거리더군요. 조급함 부리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게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빨리 인생과 쇼 붙이고 싶어서 시작했던 주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나의 그릇된 욕심이 나를 한없이 잡고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정말 꼬여버린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 주식으로 모은 돈 다 날리고 그 배에 빚이 생겼습니다. 전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저를 좋아했죠. 저에겐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일, 돈은 없어도 날 행복하게 하는 것들. 제 인생의 질서가 깨져버렸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잃고 그 배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방법이 어처구니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대로 생각보다 잘 되어갔습니다. 빚만 갚자. 그럼 난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간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더 빨리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미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등주와 테마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술 치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급해져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고 급등하는 종목들만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손실이 나더군요.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손실이 나면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손실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고 지인들을 만나고 지금의 제 모습이라면 결코 단돈 100만 원도 빌릴 수 없었을 텐데요. 그때는 돈이 너무 쉽게 빌려졌습니다. 은행에서도 신용으로 큰 돈을 대출받았고 지인들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손은 마치 제 손이 아닌 듯 제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미수 몰빵으로 하루에 8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번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 경험이 없었다면 좀 더 빨리 포기하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절 올감하게 만든 그 기억 때문이었죠. 아무리 밤낮으로 죽어라 열심히 일한다 한들 빚을 갚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죽어라 한 달 내내 일해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이자를 겨우 갚는 것뿐이었죠. 그러니 800만 원을 벌었던 그 기억은 알면서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폭주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10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겠죠. 손실이 나면 날수록 알코올 중독자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잃어갈수록 손실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돈을 잃기 시작하고 신뢰를 잃기 시작하며 사람을 잃기 시작하고 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삶을 포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요, 사랑하는 가족. 저 같은 인간 때문에 수렁에 빠져버린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미워할 수 없는 가족. 아, 이렇게 고통스럽더라도 살아가야만 하는구나. 죽음과도 같은 세상을 버텨내야 하는구나. 나의 가족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방법은 결코 혼자서 평화로워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보다 더한 천벌이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열정적으로 꿈꾸던 젊은 시절부터일까요? 주식을 알게 된 시절부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순간일까요? 때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지옥에 빠져야 하나요?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돈을 탐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매 순간순간 저는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욕심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몰랐던 욕심. 대가 없이 고통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했던 욕심. 불행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욕심. 사람을 너무 많이 갖고자 했던 욕심. 지키고자 했던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욕심. 시간을 기다릴 줄 몰랐던 욕심. 작은 고통도 참을 줄 몰랐던 욕심. 가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럴 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나았어요. 손을 떨고 있다면 손을 잡아주든가, 울고 있다면 가만히 안아주든가, 그 방법뿐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주식이라면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 제가 굳이 여기에 왜 다시 들어왔냐? 인터넷에서 읽게 된 청년의 글 때문입니다. 언젠가 재벌이 되겠다는 그 청년.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곳에 뛰어들려던 그 청년. 한순간도 날 평화롭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나의 왼쪽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 그 청년에게 묻고 싶어요. 어째서 꼭 재벌이 되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 주식 투자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게 된 것인지.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고통을 제발 되풀이하지 말라고. 어둡고 깊은 미로 속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 지치고 지쳐서 언젠가는 숨 쉬는 것조차 지겹고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조차 없는 지옥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행복을 놓을 수 있다는 거. 웃음도 희망도 가족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거. 제발 부탁이니 잊지 말라고요. 재벌이 아니면 어때요? 성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성공입니다. 아, 전 다시 가족과 웃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모험을 하려고 해요? 날 봐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요? 마치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허공을 맴도는 유령 같은 나를 봐요. 죽음과 같은 전기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나를 봐요. 그리고 지금 그 돈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래요. 지금의 그 달콤함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건 순간일 뿐이에요. 당신이 여기에 묶여있는 이상 당신은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물론 이곳에도 승자는 있겠죠. 나 역시 삼성전자 같은 곳에 투자를 한 투자자였다면 이렇게 처참한 몰골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도박을 하려고 해요. 마치 그 예전의 나처럼. 그러니까 승자는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의 몫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당신의 이름을 되새길 날이 올 거라고 했죠. 당신은 지금 나의 말을 되새겨야만 해요. 부탁이니 부디 나의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요.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니까요. 그 고통의 깊이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식 25년 차의 깨달음.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것은 25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온 것은 아니고 못할 때도 포함된 기간입니다. 약 25년 전 처음 주식 투자를 해서는 재미를 붙여서 너무 잦은 매매를 하였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랐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고 반대로 떨어져 손해를 볼 때에는 모든 생활에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PC가 활용되지 않았던 시기라 모든 정보는 경제신문에 의존하였고 점심시간에 증권사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한테 시세나 종목에 관해 상담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잦은 매매로 이익은 커녕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주식은 싸게 사서 오랫동안 기다려 상승기에 파는 중장기 투자만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IMF 때를 놓쳤네요. 그 당시 내가 다니던 대우그룹이 부도설이 돌고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며 나도 주식 투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 및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입니다. 그 당시 종합주가 지수가 500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당시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지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오랜 경험으로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결코 없다는 주식 격언을 굳게 믿으며 결국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 결과 평균 100에서 200%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실을 본 것도 모두 만회되었네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결산을 한다면 현재까지 정기 예금 이자 정도는 된 것 같네요.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싼 시기에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내가 직접 경험하며 터득하는데 장장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투자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첫째, 종목보다는 투자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 근처에서 사고 과열될 때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너무 잦은 매매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매매 수수료로 증권회사만 좋은 일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지요. 주식은 한없이 오르고 끝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지 말고 주식을 팔기까지 이익이나 손해는 아닙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업종 대표 주식인 우량 주식을 사야 합니다. 나도 내가 보유하던 주식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투자 경험에 의한 것이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단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